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도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역사는 사실상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또 양산에 성공을 한 게 이제 일본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제 토요타 계열의 자동차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도 현대, 기아, 여러 다른 브랜드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그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쁘다, 전기차가 좋다, 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이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를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흘렸던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건 매우 높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 그 기술자분들에 대한 노고는 정말 박수를 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게 된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는 자동차의 역사는 사실상 200년이 조금 넘거나 또는 200년 가까이 되는 초창기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런 대중적인 자동차의 역사는 100년이 조금 넘죠. 초창기는 더 200년 가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엔진, 내연기관, 즉 가솔린, 디젤, LPG, 어떤 그런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거에 익숙해져 있냐면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고유의 어떤 그런 진동, 그 다음에 엔진이 회전할수록 커지는 마력, 회전에 의해서 비례되는 어떤 그런 강한 토크감,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료의 특성상 이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LPG, 가솔린, 경유, 또는 어떤 등유, 엔진 오일도 그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걸로 엔진 오일을 만들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전 세계의 어떤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거는 사실상 이 석유 자원 때문에 그런 거긴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부분에 환경 오염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에서의 이 배출가스의 규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됐고, 엔진의 어떤 기술 개발로 매연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줄이고 획기적으로 연비를 개선한다는 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기술 개발은 사실상 크게 무의미하고, 그게 기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출력이면 출력 또는 연비면 연비, 이 둘 중에 하나를 일정 부분 많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가져가기는 지금은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만들어졌던 게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엔진과 모터가 같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직렬식, 병렬식, 복합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진과 모터가 같이 달려 있는 거죠. 그 모터는 배터리의 힘으로 가는 거고요. 또는 엔진의 힘으로 그 모터를 돌려주는 거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본적인 개념은 연비, 그 다음 첫 번째가 연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출가스의 이제 규제입니다. 사실 어떤 게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연비와 배출가스의 개선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겠죠.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게 엔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진다는 걸 이미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현대는 수소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질 거니까 야 내일부터 엔진 만들지 마 요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자동차 회사나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기술 투자를 했었고 뭐 기술 투자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얘를 바로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익을 내야 되고 그 이익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부분에 R&D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환경 오염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인류나 여러 가지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점차 그런 배출가스를 줄여나가는 목적입니다. 이걸 단번에 야 없애버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사회, 경제, 뭐 문화 또는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모든 내연기관 엔진에 맞춰서 모든 이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뒤바꿀 수는 없겠죠. 서서히 뒤바꿔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뭐 크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하겠지만 대중적인 부분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운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두고 꼭 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꼭 사야 한다면 저는 국산차를 사진 않겠어요. 뭐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일본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분쟁 관계에 있긴 하겠지만 꼭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한다면 저는 일본 차를 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 차 중에서도 토요타 계열, 그러니까 토요타와 렉서스의 브랜드가 사실상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근본적인 기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려고 해도 이 일본의 토요타 그룹, 토요타 렉서스 이런 그룹이 토요타 그룹이죠. 토요타 그룹에서 있는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신기술 그런 것들을 비켜가서 만들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을 같이 사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역사가 오래됐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산다면 저는 일본 차를 사겠어요. 그것도 토요타 계열. 하지만 저는 되도록 하이브리드 차를 제 개인적으로는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전기차를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는 좀 이질감이 좀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차라리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기차가 좀 더 많이 상용화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전기차를 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전기차를 사는 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가 운송수단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떠한 분에게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또는 여러 이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냥 정말 연비 하나만 보시는 거죠. 자동차가 달릴 때 가속력도 필요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오는 그런 회전 질감, 거기에서 나오는 토크와 마력, 뭐 이런 시원시원한 가속력, 디자인, 뭐 이런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거의 연비 위주의 세팅이다 보니까 가속력이라든지 또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모터가 어시스트 해주고 또 모터가 꺼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질감이 굉장히 있어요.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게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그거 아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시는 분들 나는 연비 정말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진짜 연비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속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연비 그냥 벽돌쌓기 게임 하듯이 그냥 연비 위주의 운전만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내연기관의 엔진을 이 하이브리드 차의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시스트를 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는 엔진과 전기가 같이 돌아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모터가 저기를 어시스트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엔진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주는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장 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고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동차가 가장 기름을 많이 먹을 때라는 그런 주제의 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렇지만 첫 시동 시 자동차가 일정 기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냉간 시에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고 온도를 빨리 올려서 최적화된 자동차의 어떤 온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어요.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순간 그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속에서는 당연히 기름을 많이 먹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어떤 이 도로에서의 뭐 60, 70, 80, 100km의 그런 꾸준한 항속 주행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최적화된 효율을 내요. 최적화된 상태에서 항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가 잘 안 돼서 완전 연소가 되니까 배출가스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엔진은 더 깨끗해져요. 안락함은 안락함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가다서를 반복하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다음에 시동을 많이 껐다 켰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앞서 말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엔진의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기름의 연료의 소모와 이 불완전 연소 이 완벽하게 엔진이 열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할 때 생기는 불완전 연소에 대한 매연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할 때는 하이브리드 차가 출발할 때는 모터의 힘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km에서 40km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 엔진이 동작을 하죠. 그럼 3, 40km에서의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연료의 절감이라든지 매연의 절감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3, 40km로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 거죠. 사실상 처음에 연비는 좋아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엔진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로 인한 모터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자동차를 타면서 딱 연비 하나만 보고 탈 수가 없는 건데, 어쩔 때는 시원한 가속력이 필요한데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 이 연비가 좋아야 되고 배출가스를 줄여야 되니까 엔진이 다 디튠돼 있어요. 안 나가, 잘 안 나가. 그리고 뭔가 가속이 필요할 때 뭐 엔진과 모터가 같이 결합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결합돼서 출력을 내는 그 딜레이 타이밍이 있고, 시원한 가속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원한 가속력이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cc 엔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지 모터의 힘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건 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굳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하이브리드를 샀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연비의 개선, 그다음에 나는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연비만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아예 전기차가 나은 거죠. 그건 아예 그냥 배출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내연기관, 그동안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가는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생산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았던 내연기관의 엔진들을 바로 없앨 수는 없고, 또 바로 전기차 시대로 가자니 거기에 대한 R&D 투자나 어떤 자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서 만족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더 이상 내연기관의 엔진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다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한 30년, 20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기차만 거의 만들겠다, 생산하겠다라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전기 에너지를 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열 발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처럼 내연기관의 어떤 에너지를 충족시키듯이 그 에너지가 과연 그만큼 충족이 될까? 그리고 기름 사실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연료 넣을 때. 그 정도로 급속하게 충전이 되고, 또 급속 충전이 됐을 때 발생하는 어떤 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할 추세고, 또 배터리가 소형화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너무 압축을 시키고 너무 소형화를 시키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분자의 구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어떤 분자의 구조가 사실상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전문가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차를 사셨던 그쪽 부분에 개발을 하시는 전문가분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서 전기차를 사면 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질감이 굉장히 커요. 좀 지켜봐야 할 추세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매우 큰 즐거움으로 느껴지는데, 모든 부변에서 이게 연비와 매연의 배출가스 저감해야 되는 컨셉이 그런 지향점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그냥 운송수단에 가까운 주행을 해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닐까. 사실상 공차 중량도 많이 무겁고요. 공차 중량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연료를 더 많이 소모를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뭐 석유 자원이든 전기 에너지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물론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